네, 반갑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많이 오르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점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있죠. 자, 코스닥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그래도 0.4%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부담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네, 외국인이 이렇게 좀 덜 팔 때 금융투자라도 달라붙어서 매수를 좀 해주면 주가가 더 잘 올라갈 텐데 참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은 테마주들이 또 순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건설, 철강주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이렇게 테마주들이 또 순환하는 모습들. 여전히 대형주 쪽에게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조금 약하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소형주 쪽, 특히 테마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제 내려갔던 식품주들도 오늘은 또 다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이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고요. 나의 매도 기준이 나왔다면 반드시 팔아먹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양봉이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양봉이 나오는 게 좋은데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266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속 양봉을 통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판단되죠. 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시장에 악재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 다운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또 이번 주 후반부까지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해 준다면 일단 5일선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어제 내려올 게 아니라 어제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FOMC가 있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FOMC 끝나고 나면은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만기일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박스권을 단박에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초반부까지는 이 박스권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만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조금 아래로 들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올라도 약간은 주의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0.6%대 오늘은 요거는 좀 나쁜 모습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게임주 쪽의 움직임들이 안 좋기 때문일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도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따가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동향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아까는 이제 순매수까지 들어갔는데 11시 넘어가면서 순매도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코스닥 쪽에서 지금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코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1700억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일단 아침에 팔아먹긴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느낌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지금 3일째 매수죠? 계속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시장을 끌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금융투자도 점점 매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돼서 오늘 양봉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판단됩니다. 다만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해졌다거나 또는 외국인 매도가 또 뭐 어제처럼 갑자기 막판에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수는 다시 마이너스 근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 종가 수준을 뭐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수급이 변화가 된다라면 마이너스로 변환되는 것은 지금 뭐 0. 몇 %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시장 상황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제 내렸던 부분들은 대충 뭐 회복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양새를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툭 꺾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오늘. 근데 LG화학이 오늘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랐네요. 근데 뭐 티도 안 나죠? 그동안 계속 내려갔던 종목들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패턴이고요. 자동차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셀트리온 등등등 오늘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도 오늘은 그래도,
뭐 강보합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양호하죠. 네, 시총 상위 종목도 다 양호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릴 거다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펄어비스가 어제에 이어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 출시한 그 검은 사막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이 아주 그냥 네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일단은 기대감은 좀 있었다고 해요. 지난 26일이라고 하니까 화요일 정도 됐겠네요. 화요일 정도에 이제 이게 주가 올라갔을 때네요. 그죠? 27일 어제가 빠졌을 때고 26일날 조금 소폭 올랐을 때 한 7% 정도 올랐네요. 요때 이제 그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 뭐 이렇게 올라갔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27일 날 하루 정도 되는 날이죠. 26일 날 이렇게 올랐었는데 27일 날 매출 순위가 29위 막 그렇게 되면서 이 초반 시점에서 그냥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시할 때 오픈발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 그것을 전혀 먹지 못했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네 이제 점점 뒤처지는 상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초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이런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뭐 계속 떨어지고는 모습이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뭐 그냥 볼 거 없습니다. 게임주도 볼 거 없고요. 지금 LNF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 정고점 넘지 못하면 쳐다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다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뭐 고려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고려제강 같은 경우 이제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들은요, 지금 CPTPP라는 거죠. CPTPP 발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던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TPP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국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회원국들 간에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의 그런 어떤 그 수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큰 대형 철강주들보다도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겠죠. 그리고 주가 변화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동일철강 이런 것들도 오늘 아침에 상한가였는데 지금 풀렸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샘표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식품주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매도를 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어제 못했다 그러면 오늘 매도 치기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도의 포인트가 나왔다면 적당히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지금 취하실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한인사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올랐던 삼국 석유, 이 석유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정착해 있기가 좀 어렵고 종목이 이제 변화를 좀 겪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매도할 자리가 오면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자, 뭐 대주산업군 이런 것들도 매도가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매도 치면 괜찮죠. 네, 그 다음에 휴림로봇 이런 것들도 매도 치기.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 또 그 다음에 하림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치기 좋은 위치인데 오늘 좀 올라오면 위쪽에서 같이 떨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려갔었던 건설주들 보시면은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쭉 내려가다가 또 치고 올라가죠. 중소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또 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오세 임플란트, 이 오세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먹으라고. 네. 아침에 시황에서도 친절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팔아먹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주면 팔아먹기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아우, 다시는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집어 던지는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물려있는 상태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자체가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가 진행됐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재개가 돼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러비스, 삼성전자 등등등 종목들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모레 G라든지 뭐 등등등의 화장품 관련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이제 건설, 그 다음에 오늘 저쪽 보니까 뭐 한국선제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의 종목들도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대우건설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철강주 같은 경우도 괜찮죠? 네. 철강주 이쪽도 다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올라가고 있는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약간 고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은 매도를 좀 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늘어나게 되면은 또 골치 아프시겠죠? 자, 이틀 동안 3천억씩 두 번 팔아가지고 거의 7천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 넘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냈으면 이제는 그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자금들은 이제 팔아가지고 SK 하이닉스나 또 다른 종목들에 진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건 한결같아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가는 거고요. 네, 게임즈, 펄어비스,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등 오스템 임플란트 마찬가지 질렸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도 오늘 매도를 쳐가지고 좀 주가 쭉 떨어졌는데, 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땡큐 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만 그 떨어지는 포인트를 어디서 매수로 잡을 것인가 그것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겠고요. 그 이외에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보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정고점을 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추세가 계속 진행된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는 것들 쉽게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수 쪽이 매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일단 뭐 저점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저점을 잡는지 여기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일단 느긋하게 보시고요. 매매는 일단 수급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지 좀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매매 안 하시면 이제 내일 변동성이 나오는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FOMC가 있으니까 그거 지나가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매매를 못하게 되죠. 매매는 마음 먹었을 때 좋은 자리 그런 위치도 여러분들 공략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 보고요. 마감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